추체 성형술을 시행했는데 골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공구를 친다 그러죠. 세멘트를 넣은 공구를 치면은 또 골절 생긴다. 근데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닌데 생긴다고 해서 그 시술 자체를 거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척추체의 인접 분절의 재골절, 시술 이후의 재골절에 대한 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한 45% 정도, 보통 연세가 60대면은 6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인의 흔한 유형이죠. 이런 식으로 압박골이 생기면서 뼈가 이렇게 후만증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그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는 보통 진통제 먹고 안전가림하고 보조기 착용하고 물리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후만증이 좀 심해지거나 통증이 많이 심해지면은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시술로 인해서 빨리 보행하신다면은 기저질환도 이제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추체 성형술이고요. 요게는 풍선 성형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일한 저자들은 다시 척추 골절 발생할 가능성이 한 30% 된다. 시술 이후에. 인접 분절은 17% 정도 되고, 유일한 저자들도 3에서 61%고 누적 발생이 10%다. 그래서 이런 얘기 때문에 추체 성형술 이후에 재골절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인재를 분석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골다공증 시술 이후에 다시 부러진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골다공증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골 시멘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부러지게 됐다, 추간판이로 이제 시멘트가 샜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연구 저자들도 한 10% 정도는 생긴다고 보고 있고, 이 원인이 왜 생기는지 연구를 이제 환자를 통해 했죠. 그래서 시술 이후에 주로 발생 골절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시술 레벨 위나 아래쪽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거 외에 좀 멀어진 부위에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보시면 3개월 이내는 한 10명 정도고요. 그리고 1년 되면은 이제 24명으로 한 54% 정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술 이후에 1년째까지 보면은 척추 골절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 환자들을 보고 다시 골절 생기는 환자를 봤더니, 흉요천추, 그러니까 우리가 요추가 5개가 있거든요. 1, 2, 3, 4, 5. 5번이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거고 1번이 가장 위에 있는 건데, 1번과 흉추뼈 사이에 있는 그 흉요천추 접합부에서 많이 재골절이 생긴다라고 돼 있고, 복합 척추 변성 측만증,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한쪽으로 이제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재골절의 위험인자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2번까지가 여기고 1번부터 이런 부위가 흉요천추죠. 그래서 요추 위에 있는 흉추 그 사이 병변이 흉요천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골밀도 자체도 이 추체 성형술 이후에 골절의 위험인자가 되어 있는데, 아까 원발성 및 재발성 일반 골절에 대해서는 이 BMI, 비만도가 영향을 줬는데, 이 연구 데이터에서는 비만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결론 짓고 있고요. 그래서 골절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데, 결국 흉요천추 분절에 있는 그 환자들이 과거골절에 있게 되면은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 많이 하죠. 시멘트가 들어왔는데 디스크로 흘러오게 되면 그게 강하기 때문에 위가 또 부러진다, 시술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게 고용량, 너무 많은 영양을 넣게 되면 물론 이제 살아있는 뼈 자체를 다 죽인다고 해서 안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세더라도 그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그걸로 인한 통증도 잡아뿐더러 위에 골절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골시멘트 충전량, 그러니까 넣는 양 자체가 골절과의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많이 넣어도 물론 세면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세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넣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은데, 이런 시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골절도 안 생기고 좋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시멘트 충진 양 자체는 여러 저자들이 좋고 안 좋고가 이제 찬반이 나뉘는데, 이 저자들은 양 자체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했을 때 이 척추가 이제 휘어지는 게 있죠. 휘어지고 요추 병변, 만약에 흉요천추 병변에 있고 1년 정도 되는 시기에는 이 재발성 골절 가능성 위험이 올라가니까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밀도가 낮고요. 골절면이 많거나 척추체가 많이 부러지거나 세멘트가 많거나 누출이 많이 되면은 재골절률이 높은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술을 많이 거부하시긴 하고요. 하지만 이게 그 다른 요인 중에서는 측만증이 좀 복합성 있는 경우 재골절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흉요천추, 아까 말했던 등 부위 자체인 골절, 시술을 이전에 했는데 1년 이내 골절이나 측만증이 있게 되면 골절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